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야. 제가 이번에 또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진짜 어떻게 전문직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PD님들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빌런 멘트가 뭐게요? 돈 많은 사람 해주세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건 이거야. 제 동기는요, 제 친구는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자 고객님 중에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거지. 음악 전공할 정도면 다 뭐 이쪽 강남 라인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약간 망한 상태였지, 집안이. 그런데도 이제 상담을 왔었을 때 친구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어떤 얘기요? 뭐 이런 거. 제 친구는 사실 저보다 예쁘진 않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에 시집 갔거든요. 그리고 제 아는 언니는 판사랑 결혼했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랬더니 아 저도 의사나 판사 정도는 만나고 싶죠. 이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제가 이 현실을 짚어줬어. 그러면 인정을 또 해. 근데 인정을 했다가도 다시 친구 결혼식만 다녀오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요. 제 친구는요. 제 친한 언니는요. 이 한마디에 인생 10년이 꼬여버린 주변도르 빌런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 친구는요. 로 시작된 착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음악 전공한 분 있죠.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가 한 3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슨을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산 친구긴 했어요. 월 400에서 많이 벌면 500, 600까지도 벌더라고요. 그 정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어우 꽤 높이 버는 거죠 여자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무조건 최소 자산 30억 이상 되는 전문직만 해주세요. 그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30억 이상이 뭐였냐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있는 전문직을 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분이 수입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어. 근데 모아놓은 게 거의 없었고요.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상담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 얘기도. 제 친구는 이번에 대학병원 의사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 동기는 판사랑 결혼했는데 하얏트에서 했어요. 이거는 그냥 친구들 얘기를 자기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구들 결과물에 자기 몸값을 살짝 얹으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은 지금 위치가 현재 이렇기 때문에 이것까진 안 된다. 조율을 하자. 그리고 고객님이 버는 이 수입은 너무 훌륭하다. 근데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보는 건 여자의 소득뿐만이 아니다. 자산, 집안 환경, 앞으로의 안정감까지 같이 본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맞아요 하면서 인정은 또 해요. 본인이. 그럼 그걸로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인정을 하면서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야. 제가 이번에 또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진짜 어떻게 전문직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남편 스펙을 보고 또 눈이 돌아버린 거죠. 본인은 친구가 아니잖아. 그 친구의 집안 환경, 타이밍, 그 남자를 만나기까지 모든 게 다 달라 본인하고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한 건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결과만 본 거야. 나는 왜 안 되지? 쟤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친구 인생을 자기 등급표로 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영광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자기도 자기 친구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변 도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의 인생을 내 등급표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내 진짜 현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 위치에 맞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게 되고요. 현실적인 기회가 와도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단톡방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의식하는 친구들이 뒤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건만 따지나 봐. 지주제를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주변 도루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친구 남편을 내 등급으로 쓰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 왜 친구 남편의 스펙이 자기 기준이 된 줄 알아요? 친구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 예전에 좀 잘났었으니까. 뭐냐면 이유는 단순해. 친구보다 부족한 남자를 만나잖아? 그럼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야. 열등감 아니에요? 열등감이지. 자격지심. 친구 남편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최소 100점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자긴 하지만 친구도 아니고 왜 친구 남편이랑 자기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았던 그 시절의 친구들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는 하고 싶고 나도 그 사이에서 밀려나기 싫은 거죠. 그 유일한 돌파구가 이 여자는 오로지 결혼이고. 그래서
자기는 월 500을 벌면서 상대방은 무조건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는 전문직이어야 돼.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의사라는 타이틀, 판사, 검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좋겠죠. 완전 억지 논리네요. 억지 논리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예스그룹에 다니는 대기업 부장도 소개받았다.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친구 단톡방에서 우리 남편 이번에 청담동으로 개원했는데 놀러와 이런 거 본 거야. 그거 보는 순간 대기업 부장님이 자기 눈에는 어떻게 했어? 시시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데이트를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기업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친구 남편은 청담동에 병원 개원했는데 전문직이라서 훨씬 안정직이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대놓고 비교한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남편의 스펙 자체가 기준이 돼버려서 눈앞에 있는 사람 자체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왜 판사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너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다르냐? 팩폭했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운도 좋았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집안은 진짜 거의 1000억대의 재벌이야. 집안 대대로 아버지가 가업 쓴 게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싹 다 무시하는 거지. 그냥 운이 좋았대.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명품백은 빌려맬 수 있어요. 근데 친구 남편의 몸값이 고객님 몸값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표정이 바로 굳더라고. 대표님 저한테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다른 데는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다른 데 알아볼게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솔직히 현실을 알려준 건데 화를 낼 건 아니지 않아요? 이분이 화낸 이유는 너무 정확하게 내가 전곡을 찔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친구 남편을 내 등급표로 쓰는 순간요. 현실보다 비교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게 되고 현실적인 사람은 점점 성에 안 차는 거야. 결국 남들 시선만 맞추느라고 내 골든타임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결혼정보회사 간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비교 중독에 갇힌 여자들의 결말입니다. 다른 데 가겠다는 이 고객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왔을까요?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왔어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진 채로 왔어. 그러면 이분은 다른 데 가도 똑같았던 거예요? 현실이 바뀌겠냐고. 다른 결정사 간다고. 조건 좋은 남자들은 소개해줬겠죠. 근데 됐겠냐고. 안 됐잖아. 근데 무서운 거는 그 다음이었어. 다시 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대표님 제 친구 남편이 강남에 건물주래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결국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래서 전 또 어떻게 할게요? 또 돌려보냈어. 지금 어디선가 지금 활동하고 계실 거야. 제발 부디 잘 만나시길 빌어.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없어. 친구가 결혼을 잘하잖아. 거기서 눈높이가 올라가고요. 친구 남편이 성공을 하잖아. 그럼 다시 또 조급해져. 친구가 이혼하잖아. 그럼 잠깐 좀 위안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죠. 인생 기준이 내가 없는 거야. 그냥 남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평생 비교에 끌려다니다가 내 인생은 정작 얻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좋은 사람이 왔어도. 내가 그랬어. 그때 그 대기업 부장님 만났으면 애 낳고 지금 잘 살았을 거다. 지금은 못 만나잖아요. 후회하지. 그때 언니가 했었을 때 그래도 서울에 집도 있었는데 만날걸. 실제로 이렇게 진짜 비교만 하다가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요새는 정말 많아요. 그때는 이제 친구랑 비교할 힘도 없어. 그냥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친구 남편의 스펙은 내 몸값이 아니야. 친구 남편은 친구 남편일 뿐이에요. 남의 인생을 훔쳐보느라고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 현실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내 인생을 맞춰놓고 자꾸 비교질을 해요. 비교는요. 잠깐 자존심은 채워줄 수 있어도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온전히 내 삶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말한 이 여자처럼 남들 기준에 끌려다니느라 내 현실의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결혼 시장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한번 재밌게 보겠습니다.